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쫑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잠깐만요. 여기 목소리가 잠깐만요. 예. 잘 들리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네, 잠깐만요. 네네. 자, 일단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오늘 낮에 뭐 큰 뉴스가 있었죠, 그죠? 이제 모든 뭐 뉴스가 다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데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특별 사면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늘 대선주를 우리가 또 관심 갖고 이제 봤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선주 전망 얘기 좀 해드리고 한 주 정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뭐 이번 주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뭐 이번 주는 큰 투자가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거 없었거든요. 뭐 오전이란다. 월요일 날은 좀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 잘 끝났습니다. 일단 지수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면, 자, 잠깐만 이쪽에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봤는데, 네. 양환성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일단 지수 먼저 좀 짧게 체크해드리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서 오늘은 약속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나중에 듣는 분들 위해서 녹화를 남겨놓을 테니까 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까지 지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월요일 날은 좀 어렵게 시작을 했죠. 네, 보시면 마이너스 1.8% 네,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밑으로 좀 빠졌다가 올라왔고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괜찮았어요. 근데 월요일 날 좀 안 좋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또 오미크론 그죠? 네. 오미크론이 또 알고 봤더니 심각하다더라 하면서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주말에 또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는 덕분에 이제 증시가 또 불안하게 월요일 날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또 그러다 말았죠, 그죠? 네.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많이 보시면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그냥 월요일 날 하루 그러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이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똑같아요. 네. 지수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거다. 그 얘기 한 3주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코스피는 30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수는 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나죠, 그죠? 네, 처음에 수도권 위주로 늘어났다가 지금 지방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래 우리가 코로나를 알기 전에도 원래 이맘때쯤 되면은 날이 추워지니까 독감이나 이제 감기 같은 유행을 원래 많이 할 테니까 늘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해외 지수 보시면 S&P 500 지수를 앞으로 잘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S&P 500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잘 끝났고요. 여기에서 이게 더 치고 나갈지 좀 눌렀다 갈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고가 나든 말든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가면 돼요. 네, 맞죠, 그죠? 오늘 이제 또 대선주 얘기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선 얘기를 일단은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잘 끝났어요.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예쁘게 떠 있네요, 그죠? 85,000원. 그래서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무지막지한 음봉과
거래가 솟구쳐 있는데 여기를 다 해결하고 올라오니까 지금은 뭐 그죠? 괜찮죠?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거래가 이렇게 훅 늘어났어요. 근데 거래가 제일 많은 음봉이 요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8월 13일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제일 많은 요거는 여기에요. 네. 막 올라갈 때 막 급락하면서 거래가 확 터지니까 여기를 막 다시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 것 같죠. 언뜻 봐서는 그렇지 않나요? 대선주 얘기하기 전에 그죠? 자, 여기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거래를 터트리면서 급락했으니까 올라갈 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찍으셔야 돼요. 평소보다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네. 여기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올라갈 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언뜻 보기에 그렇죠? 네. 평소에 안 찍어서 오늘은 찍으셔야 돼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 네. 들어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안 찍어서도 오늘은 찍으셔야 돼요. 네. 강사 힘 빠져요. 그렇죠? 네. 평소에 한 3분의 1 정도 들어오면 3분의 1 네. 이해를 해야죠. 그죠? 네. 자, 근데 잘 보시면 이거라니까요. 거래가 많이 터진 건 이 친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그 다음으로 터진 게 요거잖아요. 그죠? 네. 이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닌데 그건 이 친구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많이 터진 이거는 이미 해결을 다 했어요. 옛날에 다. 그래서 이 음봉이 되게 길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되게 저항이 심할 것 같지만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별로 없어요. 지금 거래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잡아 먹혀서 그래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그쵸? 이런 거 보면 안 재밌으세요? 거래가 없이 올라간다니까요. 다 잡아 먹혔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뺏기지 마시라고. 다 뺏겼으니까 뭐 그죠? 조금만 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개인들 막 물량 자발적으로 막 내놓고 있고, 그죠? 네. 흔들 필요도 없고. 다 뺏겼어요. 나중에 더 나올 겁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82,000원, 3,000원 가면은 또 개인들 물량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개인들이 당분간 이거 안 살 거라고. 안 살 겁니다. 무서워서. 자, 일단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네, 우리나라 지수가 견뎌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말고 그 뒤에 뭐가 있죠? 당연히 LG전자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LG전자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와요. 근데 삼성전기 있잖아요. 삼성전기도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오늘 6% 급등했어요. 삼성전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전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LG이노텍이라고 또 이것도 시가총액이 좀 되겠죠, 그죠? LG이노텍도 요즘에 주가 좋아요.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 혼자 가는 것 같죠?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간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급락 나올 거라고 막 걱정을 해서 뭘 많이 샀어요? 인버스, 고퍼스 엄청나게 샀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 안 내려가죠? 이분들 지금 발을 동동 구를 겁니다. 이게 아닌데? 네. 인버스하고 고퍼스 사면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힘들어진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 지수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해지용으로 샀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전기전자 업종 계속 올라오면 인버스, 고퍼스 들고 있는 분들 아마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선주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약속부터 하나 하세요. 늘 하는 약속인데, 여기 지금 좀 아슬아슬한 필명이 지금 막 보이거든요. 벌써 유튜브 쪽에. 유튜브 쪽에 아슬아슬한 필명이 보여요. 네. 자, 대선주 얘기할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할 거고 윤석열 씨, 이재명 씨,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최대한 중심 잡고 중립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중립적으로 들으세요. 아셨죠?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중립적으로 들으시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라고요. 여기다가 이상한 글 쓰시면 앞으로 평생 댓글 못 치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상한 글 쓰지 마시고 정치적인 얘기 그 글 쓰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들어주실 분들만 1번 찍어주시고 네.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특히 여기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들어오신 유튜버님 네. 글 쓰지 마세요. 시작부터 불안하게 필명이 뭐냐면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 네,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네. 글 쓰지 마세요. 네. 저는 왼쪽 끝에 있는 사람도 되게 싫어하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도 되게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편파적이세요. 글 쓰지 마세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딱 원고를 방송 이제 오늘 강의 원고까지 준비해왔는데 필명 보고서 또 이제 식은땀이 나네요 또. 네. 자 분위기는 아무튼 편안하게 시작하시자고요. 네. 오늘 새벽에 자 동아일보에서 한 새벽 3시쯤이에요. 네, 동아일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새벽 3시쯤에. 네. 물론 이제 그 시간은 저도 이제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요. 갑자기 사면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사면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최근까지도 절대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맞죠, 그죠? 네, 갑자기 이제 사면을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저도 한 6시부터는 방송창 이제 열 준비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쭉 봐요. 네. 이거를 아침부터 그 뉴스 보면서 이제 머리가 살짝 복잡해졌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쭉 이제 여기 어떤 뉴스 나왔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새벽에 동아일보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고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 오늘 사면한다, 특별 사면할 거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있죠? 그 사람도 할 거다. 이석기 그 뭐 간첩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무튼 이석기 씨 그 어제 얘기 나왔죠. 그 사람 어제 네, 가석방. 네. 아무튼 그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일찍 청와대에서 인정을 합니다. 특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발표까지 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미 뉴스는 이제 9시 이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이 열리면서 대선주들이 이제 당연히 움직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움직였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결론부터 이렇게 대형 사건이 터지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 시간내에서라도 그죠? 시간내에서라도 상한가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걸 하한가를 가든지 그죠?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오면서 들었다 놨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너무 갑자기 확 그냥 그죠? 갑자기 확 터트리는 바람에 세력은 세력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멍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침에 이제 그 이재명 씨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이제 또 오늘 대선 일정이 있었을 테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특별 사면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 대답한 거 보니까 이재명 씨도 몰랐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까 그 기사 계속 나왔죠. 그 이후에 송영길 씨도 오늘 아침에 알았다. 이재명 씨도 오늘 아침에 알았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죠? 네, 거의 다 뉴스 보고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터트린 거예요. 맞죠, 그죠?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드디어 입을 열어요.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아까 필명까지 얘기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드디어 입을 그러니까 그래도 입을 열어요. 아이고 진짜. 네. 예, 특히 여기 유튜브 쪽 1번 다 찍어주세요. 저 글 올려버리게 그냥. 제가 그래서 싫어해요. 왼쪽 끝에 있는 분들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네.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하기 잘했죠, 그죠? 네. 원래 그래요. 네.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은요 아닌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대요.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은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왕 뭐 얘기 꺼낸 김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보수긴 보수인데 저 끝에 있는 분들, 지나치게 이제 저 끝에 있는 분들은요 평상시에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 왼쪽 끝에 있는 분들 평상시 아닌 척을 하다가 순간 확 들이대요. 네.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아닌 척하고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네. 이제 뭐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냐면 정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랐어요. 세력도. 여러분 아셨어요? 아니 3일 안 해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고, 신년이란다. 얼마 전에 그 저기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했는데 뭐 그 정치적 의도가 뭔지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주식 얘기로 넘어가서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갑자기 다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테마주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뭐 이미 뭐 감옥에서 생활하신 지도 한 4년 넘은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임기 그죠? 네. 아무튼 뭐 4년 넘었죠. 대충.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측근들 다 뭐 저기 제거됐고, 그죠? 네. 대선주들도 당연히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뭐 몇 개가 움직이긴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동생이시죠? 이분이 박지만 씨. 네. 저는 제가 싫든 좋든 호칭을 씁니다. 네. 박지만 씨 여기 보면 박지만 씨가 이제 그 회장으로 있는 데가 여기 이지지 않습니까? 이지.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그 11% 상승 출발을 했어요. 이게 그 저희 방에 얼마 전에 단톡방에 추천당한 종목인데 아침에 이제 수익이 좀 낮겠죠, 그죠?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파시라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이 그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들어와요. 근데 최근에 보세요. 들어온 게 없어요.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거 아침에 11%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끝날 때는 그냥 뭐 거의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쵸?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아침에 제가 떴다가 내려온 거고 대유 플러스라고 있어요. 대유 플러스 이게 뭐냐면 차트를 딴 걸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로 보세요. 옛날 10년 전에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대유 플러스가 옛날 이름이 뭐냐면 대유 신소재예요. 네. 대유 신소재. 잠시만요. 네네. 이게 옛날 이름이 대유 신소재입니다. 네. 뭐 대유 위니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대유 신소재인데 여기 보시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급등해 드는 적 있죠? 여기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 이게 테마 인맥주였어요. 그때 대유 신소재하고 대유 에이텍 이런 게 급등을 했거든요. 대유 에이텍은 지금도 있어요. 대유 플러스는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대유 신소재였는데 여기 보시면 점상한가 치면서 막 많이 갔던 거예요. 이때 여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후원회 여기 사장님이 후원회장이었나 그래요. 지금은 조카 사이 뭐 이렇게 관련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옛날에 이게 대장주였어요. 인맥주 중에. 오늘 이게 그래서 아침에 4%에서 시작했다가 2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자 최근에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도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면 여러분 같으면 좀 사놓지 않았겠어요? 그죠? 사가지고 뭐 상한가 한 방이라도 뭐 나올 수 있는 재료니까요. 그죠? 네. 근데 오늘 갑자기 뻥 터트려 버리니까 그쪽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씨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침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고 윤석열 씨 테마주가 아침에 얼음땡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저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건가? 정치인들도 어떡하지? 기자들도 심지어는 이제 아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 돌아갈 집도 없다면서요. 지금 다 경매에 붙여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갈 데도 없대요. 지금 집이 없어졌으니까 추징금 낸다고 다 뺏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순간 오늘 다 뭐했냐면 멍한 거예요. 제가 대선주만 한 20년 했는데 진짜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주식시장, 특히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주를 하게 만드네요.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은 빨리 7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은 다 찍으셔야 돼요. 별로 안 돌았기 때문에. 네. 대선주 한 20년 했는데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막 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남극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남극 있죠, 남극. 히말라야 산맥 그 히말라야 정상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느낌.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지금 경험해보고 있다니까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지 않았어요? 멍이라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근데 오늘 그 대선 유력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그 후보들 중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놓고 올라가는 거. 누굴까요? 안철수 씨 거예요. 안철수 씨가 최근에 막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고. 정작 보수 정당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막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랬죠,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랬어요. 오늘 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안철수 씨 테마적으로 올라간 게 좀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종목을 볼게요. 약간 이지하고 대우플러스는 좀 올라갔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떨어진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늘 어떻게 됐는지 이제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윤석열 씨 테마주 뭐 애니농률 이런 거 몇 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애니농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크래프트 이런 거 있죠? 가만히 있었어요. 미동도 안 했어요. 대원전선 이런 거 가만히 있었어요. 2%. 웹스 있죠? 뭐지? 가만히 있었고 위주코프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가만히 있었어요. 놀란 것 같아요. 얼음땡 하듯이 그죠? 웅진 어쩌지?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터져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씨 거라도 움직이지 뭐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어제 급등했던 프레임스 상한가 흘렸었죠. 오늘 또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나가다 말았어요. 200일선에 걸렸죠. 근데 이렇게 놨어요. 가다 말죠. 동신건설 조금 들다 말아요. 이스타코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끝났고요. 토탈소프트 조금 들다 말아요. 아까 장중에 최대한 9%요? 좀 들다 말아요. 근데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특별 사면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이에요. 그냥 너무하잖아 이거.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여기에서 추석 전에 올라가려고 준비 다 해놨었는데 화천대유 대장동 터지는 바람에 못 간 거거든요. 다 준비해놨었어요. 조정 끝내놓고. 거기서 그게 터지는 바람에 끌려 내려온 거죠. 수산 INT 똑같죠. 요것도 지금 여기에 수산 INT가 어제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낙폭과대에 비해서 오늘 2차 상승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들 중에는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안 간 것도 있고 뭐 수산 INT처럼 10%에서 올라간 것도 있고 여기 CS 있죠. CS처럼 17%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제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 7%. 그러니까 어제 못 간 게 오늘 좀 더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문에 이재명 씨 테마주가 급등했다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일부 몇 개는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갔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누구께 갔냐면 안철수 씨 거예요. 써니전자.
안철수 씨가 출마 선언한 게 여기거든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여기서 출마 선언했다고요. 그랬더니 음목 맞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했어요. 사람들이 써니전자, 뭐 까미UNC, 안랩 여기 11월 말에 오미크론 터져갖고 폭락할 때 다 갖다 손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씨 출마 선언했으니까 재료가 끝났고, 그리고 뭐 지지율도 안 나오고 비호감도 1이다 그러면서 안철수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이 침뱉고 욕하면서 다 손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뭐 하나 추천했어요. 아까워가지고. 써니전자가 오늘 우등어래요. 이게 우등어래요. 안랩이랑 뭐 까미엔시도 저보다 되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다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왔다니 왜 그럴까요? 윤석열 씨가 요즘에 또 이딴 또 그 말 실수 계속, 그죠? 네. 일일 망언이라고 하던데 계속 말 실수하면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고, 이준석 씨가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또 징징거리면서 또 자기네 당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죠. 네. 물론 이준석 씨도 억울한 게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윤석열 씨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서로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구의 원군이 필요하잖아요. 원군이 누구겠어요? 심상정 씨가 저기 윤석열 씨 도와주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씨가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안철수 씨는 절대 뭐 후보 단일화 없다고 했지만 맨날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죠? 네. 맨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안철수 씨의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3% 5%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지분 때문에 3% 5% 지지율이죠. 여기서 지분이라고 할게요. 그 지분 때문에 선거를 지냐 이기냐 그게 달려 있다니까요. 제가 항상 웃으면서 그랬어요. 안철수 씨 테마주는 가긴 갈 거라고. 3% 5%밖에 지지가 안 나오지만 그 지지율이 나중에 그 사람의 몸값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고. 네. 안철수 테마주는 한두 개씩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방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안철수 씨 테마주가 좀 올라왔어요. 네. 이재명 씨 테마주 조금 올라오고 안철수 씨가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낙연 씨 것도 올라왔어요. 이월드 많이 올라왔어요. 2,000원 깼었는데 오늘 3,000원 200원까지 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선제 이거 누구 거예요? 홍준표 씨 거잖아요. 그죠? 네. 홍준표 씨 것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면 때문에 올랐다기보다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냥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니까 뭐 갖다가 붙일 것만 있으면 막 갖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시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냥 올린 거예요. 아까 수아나인티 CS도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니까 올린 거고, 이월드도 저게 처음에는 뭐 토스 관련주라고 올리더니 지금은 이낙연주라고 하면서 올리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어제는 토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로 오르는 거래요. 왜냐면 이낙연 씨가 또 이재명 씨하고 또 웃으면서 밥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럴 줄 모르셨죠? 끝난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낙연 주가 또 가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세력이 갖다가 붙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어제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지식과 상식,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합리적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요, 상식, 지식 다 무시하면서 가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무시를 잘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그 시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친구분이 주식을 하다가 실패를 했나 봐요. 와서 막 이제 하소연을 하더래요. 본인한테. 친구야, 내가 말이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막 이렇게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겠죠. 근데 아무튼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아니 합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상하게 잘못되더라. 막 좀 얘기하길래 그분 이랬답니다. 원래 그렇다고.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다. 네.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손절했던 것들이 뭐 진짜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붙여서 올라가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거 앞으로 자주 그래요. 요번에 많이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맨날 계좌 보고, 그죠? 내 계좌, 차트, 네이버 토론방 그런 데 가시면 평생 하수로 살다가 하수로 죽어요. 솔직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주식으로 내가 졸부가 돼야지 이래서 주식을 한다기보다 내가 가난해지기 싫어서, 그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졸부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죠? 소소한 꿈이에요, 그죠? 네. 그냥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난해지기 싫어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라잖아요. 네. 맞죠, 그죠? 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거 정리를 해드리면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때문에 움직였던 거는 대우 플러스, 이지 이런 게 있는데 상승했던 거 다 반납을 하고 끝났고요. 그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안철수 씨 관련주들, 특히 써니전자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저기 다 회복을 했어요, 주가가. 네. 그리고 많이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거는 아예 거의 반응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거는 일부 올라왔고, 네.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이낙연 씨 이런 분들 거는 뭐 각자 낙폭과대가 심한 것들이 이제 이유를 대면서 올라온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특별 사면 문제가 대선 테마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게 분위기가 난감한 게, 잘 보세요. 윤석열 씨는 보수 쪽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얘기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들으세요. 윤석열 씨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게 된 특검의 일원이었죠, 그죠? 네. 희한하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풀려서 나왔는데 보수 쪽 후보는 본인 감옥 가게 한 특검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재명 씨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씨가 사이다라는 별명 얻었잖아요. 그거 언제 얻었는 줄 아세요? 최순실 탄핵 그때 말 진짜 험하게 했어요. 험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수 쪽에서는 진짜 굉장히 너무 힘들어했고, 그분들은 이재명 씨 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했죠. 그때 사이다라는 별명 얻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프리엠스 같은 거 있죠. 저게 저 종목이 저기 탄핵 때 2016년 그때 급등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재명 테마주로. 이재명 씨 테마주가 처음 급등한 게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터졌을 때 있죠.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여당 후보는 본인한테 이제 막 얘기 함부로 해가지고 지지율 올라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한 사람은 감옥 가게 했잖아요. 어쨌든 물론 뭐 역할을 어느 정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겠지만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두 사람이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해놨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준석 씨 있죠, 당대표. 이 사람은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었는데 나중에 김무성 씨랑 가까웠죠, 유승민 씨라고.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뭐 그쪽을 해서 빠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고, 복잡해요 지금. 본인하고 사이가 안 좋게 끝났던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 선대위 고무장하고 있고 다 안 좋게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탄핵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지금 윤석열 씨 비서실장하고 있는 권성동 씨예요.
자,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다 기억나세요, 이제? 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사람, 본인하고 다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요 요직에 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참고하시라고요. 네. 희한하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민주당 쪽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아무튼 뭐 12월 30 말일 날 그죠? 네, 출소 그 특검으로 이제 사면된다고 하시는 특검이란다. 특별 사면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분위기가 지금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 출소하는 이분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부정적인 거하고 써볼게요. 여기다 잠깐만요. 이 특별사면이 저기 대선주에 끼치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과 그죠? 긍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대충. 부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수 쪽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선거 직전에 그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풀어주고 사면을 해주면 보수가 분열될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이게 민주당 쪽 내부도 분열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선을 위해서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참고서 막 뚜껑 열려갖고 막 그 반발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분열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시끄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한 건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 쪽 그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그래도 지금 1일 1만 원에 이준석 씨 또 저러고 대고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도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 또 저러고 댕기고 있고 막 분위기 수습도 안 되고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고 그죠? 부인 문제 깔끔하게 사과도 안 하고 그죠? 네. 자, 오늘 공평하게 얘기하죠, 그죠? 네. 사과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보수 쪽그 선거 그죠? 네. 지지하신 분들 답답해하시면서 그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답답해하시겠죠. 이러다가 내 테마주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진보 쪽 민주당 쪽 것도 보면 분열될 수 있거든요. 여기 강성 지지자들 많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숫자는 적은데 영향력이 큰 거죠, 그죠? 민주당 그 내에서 숫자는 적은데 영향력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것도 있겠죠. 이런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좀 이런 건데, 자 주식시장은요 그냥 앞뒤를 뒤집으면 돼요. 막 어렵게 막 여태까지 뭐 보수의 가치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뒤집으면 돼요. 올라간다 아니면 떨어진다. 맞잖아요, 그죠? 빨간색, 파란색, 그죠? 매수, 매도. 그냥 간단해요. 그냥 뒤집으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딱 이어나가면 수십 개 더 나와요. 네. 자, 보수가 분열될 거라고요. 근데 아까 좀 얘기 드렸죠? 이미 뭐 더 분열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분열된 거 아닌가요? 옛날에 친박인지 진박인지 남아는 있어요? 남아 있냐고요 지금. 거의 다 해체됐는데 4년 넘게 지나면서 친이계 뭐가 남아 있어요? 다 분열됐죠. 맞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분열될 거나 있어요?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린 거예요. 대선 후보는 특검 출신 윤석열, 그죠? 네. 탄핵 찬성한 이준석 당대표, 그죠? 네. 선대 총괄 본부장은 나중에 이제 안 좋게 끝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때 민주당 도와준 게 김종인 씨 아니에요, 그죠? 네. 김종인 씨.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권성동 씨. 이 사람이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받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분열됐잖아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이 박근혜 대통령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이분도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장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장점. 웬만한 남자보다 나아요. 뭐냐면 말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죠? 말이 별로 없어요. 말 많이 안 해요 이분. 근데 요즘에 윤석열 씨는 일일 일망원이라는 또 그런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들어보면 왜 저럴까?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이재명 씨도 오락가락하죠, 그죠? 이분도 말실수 많이 하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대통령도 말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풀려나고 나서 누구처럼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그죠? SNS 그런 것도 안 할 거고 말을 별로 안 할 겁니다. 몸이 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아마 치료받는데 전념할 거고 뭐 정말 뭐 우리나라 뭐 저기 뭐 나라를 생각하면 뭐 어떤 결정 같은 건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말 한마디 두 마디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이재명 씨 테마주 추천하기 전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이 사람 말실수 많이 한다. 과거가 그런 거 잘 아시지 않느냐. 그거 알고 사시라고. 그리고 그래서 보수 쪽 회원들도 있거든요. 성향이 보수인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사셔라. 이재명 씨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안다. 사셔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셔라 그랬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 회원들한테 추천할 때 마이크 잡고 그 얘기했어요. 윤석열 씨 싫어하는 거 안다. 근데 여기 보수 쪽이 진보 이재명 씨 지지하는 분들한테 윤석열 씨 싫어하시죠? 굉장히 싫어한대요. 네. 사셔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정치 자금 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맞대요. 하셔라. 그래서 저희 방은 정치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정치 얘기할 때는 좀 그나마 좀 편안하게 해요. 네. 아무튼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분명히 또 주말 내내 또 하루 종일 또 뉴스 보시면서 보수가 분열되는 거 아니야? 진보 쪽에서 분명히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열 양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이미 분열됐는데 뭐가 분열이 또 돼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기 전에 그 측근들 먼저 감옥 보낸 거 모르세요? 측근들 다 감옥 보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들어간 거예요. 네. 4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돌아갈 집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주말 내내 불편한 걱정들,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마시려고요.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라고 오늘 이 시간 마련한 거예요. 도움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최대한 불편하지 않으시게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편안하게 주말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왜냐면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 웃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진짜 대선주만 한 20년 했는데 네. 경험해보지 못한 네.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네. 대선주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히말라야 산맥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기분이라니까요 지금. 네. 근데 저는 항상 믿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반드시 가요. 네. 그 믿음은 있어요. 네. 그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교회 목사님도 아니지만 믿으시라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반드시 올라온다고. 아까 그 써니전자도 세력이 매집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갖다 버리니까 세력들이 그런 거예요. 왜 저래? 그러다가 이제 뭐 대충 이제 얼추 이제 지나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냥. 거래도 없이. 삼성전자 보세요. 거래 없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올라온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저기 출소하고 나서 그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라를 또 걱정하면 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 민주당에서 아마 펄펄 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보수 쪽은 보수대로 본인들이 선거를 이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 이 문제가 이제 블랙홀이 될 거예요. 블랙홀. 그래서 TV만 틀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만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뉴스 들을 시간에 가족하고 식사 한 번 더 하시고 가족하고 얘기를 한 번 더 하시고 그죠? 네. 평상시에 좀 잘 안 씻으셨다 샤워도 좀 하시고 네. 사우나도 좀 하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푹 쉬세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되게 춥다는데 네. 뭐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요. 오늘 아무튼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버리는 바람에 한 번도 지금 안 가본 길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말에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변하는 건 없어요. 뭐냐면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반드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나오는 게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지겨우세요? 뭐냐면 맨날 그냥 뭐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도박했네 안 했네 뭐 장모가 뭐 했네 안 했네 지겨워 죽겠어요. 이준석 씨 삐져갖고 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진짜. 네? 이게 뭡니까 저게? 응? 배운 사람이 보기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맨날 네거티브 한다고 물귀신 작전. 아까 그 필명 중에 물귀신이 하나 계시던데 그 필명 좀 바꾸세요. 네. 물귀신이 뭡니까? 좋은 걸로 좀 바꾸세요. 네. 서로 이제 네거티브 한다고 이제 물귀신 작전하는 거 안 지겨우세요? 그것 때문에 대선주가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월 초부터 김종인 씨가 약속했어요. 김종인 씨가 정책 낼 거라고. 정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큰 거 하나씩 발표할 거라고. 돈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씨가 캠프를 엉망진창으로 차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준석 씨 같은 뭐 젊은 사람들도 이제 그 경영 능력이 탁월할 수 있지만 조직 관리는 누가 잘하냐면 다 젊은 사람들만 있을 때는 젊은 사람도 조직 관리 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다 섞여 있을 때는요 그 조직 관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은 경험이 많은 사람, 연장자가 그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 그쪽에 캠프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거를 이분이 조직 관리를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건 뭐 보수건 진보건 그죠? 김종인 씨를 왜 찾겠어요? 그 머리에서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분을 진짜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모시듯이 막 모셔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거기에는 능력이 하나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 능력. 선거는 사람이 치는 거거든요.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그분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말이 자꾸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준석 씨 일단 손 뗐고 마지막에 김종인 씨 만나고 손 뗐죠, 그죠? 네. 김종인 씨하고 사이가 안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윤석열 씨도 김종인 씨한테 정권 주겠다고 했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든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호재잖아요, 그죠? 네. 눈앞에 보이는 지지율과 눈앞에 보이는 뉴스만 보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주말을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이에요. 네. KT는 망했대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자, 요거 듣고 나가세요. 네. KT는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20년 전일 거예요.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길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람들이 드디어 안 쓰기 시작했고 공중전화 부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KT는 망할 거래요. KT가 망했어요? 망하긴 뭘 망해요? 더 성장했는데. 그 사람이 왜 망한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이제 휴대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길거리에 있는 공중전화와 집전화를 거의 안 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망한대요. 근데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망할 인간아. 친한 사이였어요. 이 망할 인간아. 그 사람들이 그 공중전화를 왜 안 쓰는데 물어봤어요. 휴대폰 때문에 그런데요. 휴대폰은 누가 저기 하는데 SK텔레콤이래요. SK텔레콤도 맞는데 그 기본 전화망은 누구 건데요? 모르겠대요. SK 거 아니 KT 아니냐고. KT에서도 휴대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전화기 하나만 있던 시절에서 각자 전화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KT 수익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공중전화 이게 이제 사라지니까 KT는 끝났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제가 오죽하면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망할 인간아. 제 지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KT 망한다고 우기더라고요. 망하기 뭘 망해요. 더 커졌는데.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눈앞에 보이는 거 갖고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휴대폰 때문에 그죠? 오히려 더 수익성이 좋아졌잖아요. 고부가가치 그죠? 더 컨텐츠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그죠? 네. 더 잘 됐잖아요. 맞죠? 몰래 KT 막 그러면서 그죠? 네.
대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너무너무 힘든데 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늘 경험 많은 사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고 그죠? 뉴스보다는.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각자도 경험을 자꾸 쌓으셔야죠. 네, 너무들 주말 내내 너무들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대선주는 조금 있으면 끝나요. 뭐 3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2달 좀 더 남은 건데 2달 보름 남았나요? 마무리 잘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력들이 특히 문자 보내온 분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반드시 오릅니다. 오를 때 그 재료는 세력이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여기 김 실장님 제 뒤에 또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연말에는 있잖아요. 항상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안 좋은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급락은 안 해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 매물대 강의 계속 시리즈로 지금 진행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매물대 강의 뭐 중간 점검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강의들 많이 들으세요. 네, 매물대 되게 중요해요. 저도 우리 회원들한테 늘 수시로 매물대 강의 하는데 매물대를 모르면요 요즘에 차트를 못 읽어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매물대를 모르면 차트를 못 읽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지금 김 시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전 다음에.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가족분들하고 또 좋은 분들하고 네,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끝나고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따뜻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